개업하는가 싶더니 폐업. 자, 언제부턴가 부쩍 눈에 띄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빚을 하던 소상공인들이 하다 못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금리도 환율도 물가도 다 너무 높아서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으니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겼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자영업자 수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자영업 시장 포화에 더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관련 업종의 휴업과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장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경북 고령이라는 대구 옆에 있는 작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지금 10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 100만 시대. 저도 폐업의 위기를 2번 정도 겪었지만 지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살아남아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폐업을 할 뻔했었던 이야기 한번 그냥 진솔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당시에 폐업의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만약에 다시 한번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체크리스트 3가지, 폐업하기 직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3가지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중국집 시작한 걸로 돌아가면 가장 큰 저의 문제는 중국집은 물론이고 이 주방 경력이 미천한 상태, 알량한 중국집 주방 알바 경력 몇 개월짜리 그 알바 경력만 믿고 덜컥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이 중국집을 인수한 데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그 코로나가 저에게도 찾아왔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어쨌든 한 분, 2분 이렇게 떠나보내다 보니까 결국 이 넓은 가게에 홀에는 어머니 1분, 그리고 주방에는 저 1명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제 밥 한 그릇 아니면 점심때 직원식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만들어 먹던 그런 직원식 정도밖에 할 줄 모르던 제가 코로나가 갑자기 닥쳐서 막상 주방에서 음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음식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일주일 7일이면 7일 내도록 악플이 달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방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졌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무능력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상황을 순간적으로 계속 모면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없던 브레이크 타임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가게를 닫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때 저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만두고 싶은 건지. 그렇게 의욕 없이 몇 개월을 지내다가 차로 10분 거리 정도에 있는 그 중국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우리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가 잘 돼서 계약금까지 3천만 원 정도 받고 가게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계약금을 입금받고 다음 날인가 사모님이랑 같이 찾아오셔서 매출이 너무 낮아서 인수가 힘들겠다, 지금 사정이 생겨서 정말 미안하다, 계약금을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그거 제가 안 돌려주고 제가 한다고 해서 제가 부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큰 돈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드렸고 나중에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가게랑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가게를 놓고 2군데 중에 재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가게가 당시에 매출도 잘 안 나오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 그 가게를 선택하셔서 지금은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저의 폐업의 기회는 엎어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번째로 인수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났는데 10년 전에 정확히 이 똑같은 자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본인이 장사할 때는 굉장히 잘 됐던 집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저의 매출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정확히 본인이 판매하셨던 절반 가격에 인수를 희망하셨고 심지어 건물주님과도 조금 친분이 있으셨던 상태여서 건물주분이랑도 이야기가 되고 해서 거의 계약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게가 팔리나 보다, 나도 폐업을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가게 매출이 내가 기대하던 것보다 너무 낮고 망해가는 가게를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뭐 그런 뉘앙스의 이유로 인수를 철회하셨습니다. 두 번 다 타이로 내가 포기하는 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존감이 내려갈 대로 내려가고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힘도 없는, 포기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그냥 지배했습니다. 그런 두 번의 일이 있고 나니까 무기력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는 더 개판이 됐겠죠. 당시에 근무하던 인원이 주방에서 홀의 어머니,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파트타임 그 누나 한 분, 이렇게 3명 있었는데 3달 정도 4대 보험을 못 내는, 3달이 넘었을 겁니다 아마. 상황이 되니까 통장이랑 카드 같은 것들이 이제 압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다가 어머니한테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이 어머니 앞에서 떼지지가 않더라고요. 운을 떼기까지 정말 한 10분 이상 뜸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 그렇게 어렵게 입을 떼고 어머니께 자초지종과 지금 상황이 어떻다, 조금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어렵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도 울고 어머니도 같이 울었습니다. 부모님 도움으로 4대 보험 그런 것 때문에 압류된 통장들을 풀고 장사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 자금은 확보를 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그렇게 어렵게 뭐 일이 해결됐지만 상황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나아진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는 걸 보고 2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눈에서 눈물 흘리게, 나로 인해서 돈 문제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일은 없게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언제든 너무 힘들면, 삶이 지치고 힘들면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할 수 있는 힘 정도는 내가 만들자 라는 이 2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얘기고요. 제가 이거 다 겪고 나서 나중에 장사 경영 책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걸 합쳐서 접기 전에 점검할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게 딥이냐, 막다른 길이냐. 세스 고딘이란 사람이 쓴 딥이란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막다른 길은 시대가 변했거나 구조적으로 한계라서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상태예요. 이건 빨리 접고 갈아타는 게 맞고요. 근데 딥은 누구나 한번 길게 오는 힘든 정책이에요. 이건 이악 물고 버텨야 되는 구간입니다. 구분법은 간단합니다. 나만의 진짜 경쟁력이 하나라도 살아있느냐, 식재료를 타협 안 한다거나 배달 말고 홀에서 맛으로 승부를 본다든가, 그게 살아있으면 지금 힘든 건 막다른 길이 아니라 단순한 정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구간만 넣으면 확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2번째입니다. 가게가 망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방정된 건지. 마이클 거버라는 사람의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는데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진짜 이유가 사업 그 자체보다 사장이 다 짊어지다가 번아웃이 와서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가게가 망했다고 착각해서 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사업 모델이 진짜 수명이 다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에너지가 바닥난 건지. 그냥 지쳐서 멈추고 싶은 거면 가게 문을 닫을 게 아니라 잠깐 현장에서 빠져서 쉬고 시스템부터 정비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자, 3번째, 이게 막연한 공포인지 아니면 숫자로 정확하게 계산된 한계인지. 벤 호로위츠라는 투자자가 쓴 하드싱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위기 때 진짜 무서운 건 빚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통제 못하고 있다는 그 현실의 공포감이라고. 그러니까 가게가 위태로울 땐 감정 빼고 숫자만 봐야 됩니다. 종이에든 엑셀에든 딱 3개만 적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매달 무조건 나가는 고정비랑 이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빚 다 털려면 몇 달 남았는지, 머릿속 공포를 걷어내고 숫자로 딱 보면 의외로 몇 달만 더 갚으면 빚 갚고 혹자로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지점이 코앞일 때도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차근차근 따져보면요. 지금 접어야 되는지 더 해봐도 되는 건지 본인이 답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아직 접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만두는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딱히 없잖아요. 손님이 오질 않는데, 왜냐면 동네에 맛없는 가게라고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동네가 좁아서 금방 소문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가게 출근해서 맨날 청소했습니다. 맨날 청소하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유튜브 찾아보고 뭐 이연복 선생님이나 뭐 여경래 선생님 같은 유튜브 들어가서 간짜장 볶는 법, 그리고 웍 돌리는 법,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음식 실력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갈고 닦았고, 또 계속 손님이 안 오니까 계속 반복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코로나 때 소독하시는 분들, 가게 이제 소독하러 다니시는 뭐 방역업체? 그런 업체 직원들의 이제 후기가 중국집 절대 가지 마라. 중국집 내가 방역하는 직원인데 정말 더럽다. 그런 후기가 막 인터넷에 막 도배가 되면서 맞다, 중국집 주방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중국집 주방 눈으로 직접 보면 절대 중국 음식 먹을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후기들이 인터넷에 도배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주방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내가 청소하는 장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릴스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아무 로직도 모르고 아무 근거도 없이 올린 그런 릴스들이 손님을 모셔다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음식을 노력하고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청소를 또 열심히 하고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몇 년이 흘렀고 지난달에 드디어 근데 장사 10년 만에 홀 매출, 그러니까 월 매출 5천만 원을 처음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이게 제 분에 넘치는 5천만 원도 직원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자기 몸들을 이 가게가 내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서 갈아 넣어 주셔가지고 다 같이 만든 매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사실 운이 진짜 많이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저 성공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이승건 대표님의 그 동기부여 영상이었는지 이승건 대표님의 어떤 연설 영상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승건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공은 자기가 이 정도 위치에, 본인이 이 정도 위치에 올라 보니까 순전히 운인 것 같다. 90%도 아니고 99% 운인 것 같고, 결국 이제 성공이라는 거는 버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다. 이제 본인이 6번인가 7번 망하고 8번째 만에 토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적인 반열에 올려놨는데, 토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나서도 2번인가 영업 정지와 비슷한 그런 처분을 받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조차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게 버티다 보면 결국 계속 골짜기가 깊어지지만은 않는구나. 골짜기가 깊어졌다가 요즘 최근 이제 주식 차트 보면 골짜기 깊게 파인 차트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차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까라지라는 법은 없구나. 한 번씩은 이렇게 툭 치고 올라오고 또 툭툭 더 2번 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인생이구나 싶기도 하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운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버틴 사람이 잡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뭐라고 저보다 더 큰 시련을 겪고 계실 수도 있는 분들께 뭐 버티세요, 버티다 보면 좋은 날 옵니다 라는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체크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체크리스트 3가지 확인 후에 접는 게 맞다, 셋 다 그렇다, 아니면 저처럼 이제 그만둘 수 있는 힘부터 조금 길러 보시면 또 운이 좋게 또 저처럼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라도 좋은 날 금방 또 올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감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접든 계속 하든 그 선택은 어쨌든 진짜 내 선택이 되는 거니까요. 다음 주에는 제가 사실 당근 광고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동네 분들에게 제 이제 음식이 맛없다는 게 소문이 다 나서 이거를 자신 있게, 이 당근은 어쨌든 그 우리 동네 기반 광고잖아요.
자신 있게 내 이제 상품을 권해드리기가 너무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 마음이 힘들어서 당근 광고를 아직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그 당근 광고를 안 하는 이렇게 진행했고 이런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감없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뭐 심파일 수도 있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사하느라고 버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좋은 날 올 때까지 한번 파이팅 해보시죠. 가자! 감사합니다.